여러분, 매일 하는 세안 습관이 사실상 피부 보호막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거품이 풍성하고 뽀득뽀득 소리가 나야 개운하다고 느끼지만 그 소리는 피부가 스스로를 지키는 천연 유분막이 벗겨졌다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각질층이 얇아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자극도 더 깊게 남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눈가가 유독 당기고 세수 직후엔 번들거리지 않는데 몇 시간 지나면 푸석해지는 현상, 바로 그 잘못된 세안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깨끗함을 줬다가 수분 장벽과 유익균의 균형을 잃으면 미세한 바람에도 쉽게 붉어지고 잔주름이 금세 깊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저는 강남에서 35년째 진료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박준호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을 보며 깨달은 건 피부 노화의 상당 부분이 비싼 시술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세게, 더 오래, 더 자주 문지르는 정성은 오히려 피부에 남는 빚이 되곤 합니다. 반대로 피부의 언어에 맞춘 덜 자극적이고 더 현명한 세안 루틴은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을 돕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복잡한 화장품 목록 대신 생활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권합니다. 중요한 건 제품의 가격표가 아니라 피부가 원하는 조건을 매일 충족시켜주는지의 여부입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도 일부 환자에게만 조용히 공유하던 세안 비법 3가지를 처음으로 공개하려 합니다. 특별한 기계도 따가운 주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꿀, 코코넛 오일, 그리고 식초만으로도 우리는 피부 본연의 방어력과 윤기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아침 3분 투자로 당김을 진정시키고 수분을 붙잡는 방법. 두 번째는 저녁에 노폐물과 메이크업을 부드럽게 녹여내면서 장벽을 지키는 기술. 그리고 세 번째는 흔들린 pH 균형을 제자리에 돌려놓아 하루 종일 편안한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특히 마지막 비법은 제 동료 의사들까지 흥미로워했던 포인트로 단순하지만 적용 후 체감도가 확실합니다. 믿으시겠어요? 과한 자극을 줄이고 피부의 리듬을 되찾는 순간 거울 속 표정이 바뀝니다. 지금부터 동안 피부로 돌아가는 첫 번째 비법을 차분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결 1. 꿀세안, 천연 보습으로 피부 장벽을 되살리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피부는 절대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제게 인상 깊은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피부가 유난히 매끈하고 투명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쓰시나요? 그러자 환자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40년째 꿀로 세수해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꿀은 단순히 달콤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보습제이자 항산화제입니다. 꿀은 자기 무게의 20배가 넘는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속에 머금게 하고 마치 사막의 흙이비를 만나 촉촉해지듯 피부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한 꿀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피부 속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주름과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병원에서 고가의 항산화 크림을 수없이 접해왔지만 꿀만큼 순하고 꾸준한 효과를 내는 성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꿀 세안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침에 미온수로 얼굴을 가볍게 적신 뒤 손끝에 꿀을 한 숟가락 덜어 얇게 펴 바릅니다. 중요한 것은 문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꿀이 피부에 닿는 순간부터 천천히 스며들도록 3분간 기다리세요. 이 짧은 3분 동안 꿀의 보습 인자가 피부 속으로 스며들며 손상된 장벽을 진정시킵니다. 그 후 미온수로 10번 이상 부드럽게 헹구면 됩니다. 따로 세안제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세안 후에 당김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2주 차에는 얼굴에 은은한 윤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3주가 되면 피부결이 매끈해지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촉감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화장이 훨씬 잘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꿀이 단순히 겉의 보습이 아니라 피부 속 수분 환경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우리가 매일 어떤 마음으로 다루는지 기억합니다. 꿀 세안은 단순한 관리법이 아니라 내 피부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는 짧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세수를 할 때 꿀 한 스푼으로 시작해보세요. 피부는 분명히 그 다정한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비결 2. 코코넛 오일 클렌징. 피부 보호막을 강화하고 노화를 늦추다. 저녁 진료가 끝날 무렵 한 중년 여성 환자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화장을 꼼꼼히 지우고 폼 클렌징으로 한 번 더 세안하는데도 왜 이렇게 얼굴이 당기고 따갑죠? 그분의 피부는 겉보기엔 깨끗했지만 가까이서 보면 건조하고 잔주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씻으셨네요. 많은 분들이 이중 세안을 완벽한 세정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야말로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벗겨내고 노화를 앞당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섬세한 장벽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세정제와 거친 세안은 이 보호막을 매일 조금씩 약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수분이 빠져나가고 유익균의 균형이 무너져 피부는 쉽게 붉어지고 예민해집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피부는 깨끗함보다 균형을 좋아합니다. 이 균형을 되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코코넛 오일 클렌징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예로부터 생명의 오일이라 불리며 약재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모유에도 들어있는 라우르산은 유행균을 억제하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줄여 주름의 생성을 늦추고 피부의 재생을 돕습니다. 단순히 화장을 지우는 오일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천연 보호제인 셈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지만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뒤 코코넛 오일을 한 스푼 정도 덜어 손바닥에 열로 녹입니다. 볼, 이마, 코, 턱 순서로 천천히 펴바르며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린다고 생각하세요. 손끝에 온기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다가 3분쯤 지나면 미온수로 여러 번 헹궈줍니다. 지성 피부라면 약산성 젤 클렌저로 한 번만 가볍게 마무리하세요. 수건은 절대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 물기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일주일 후엔 세안 후에 땀김이 줄고 2주가 지나면 얼굴에 윤기가 돌며 메이크업이 매끄럽게 밀착됩니다. 한 달이 되면 피부결이 정돈되고 자연스러운 탄력이 되살아납니다. 무엇보다 피부가 더 이상 쉽게 붉어지거나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코코넛 오일로 피부를 어루만지는 시간은 단순한 클렌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건강한 피부를 준비하는 가장 부드럽고 현명한 습관입니다. 비결 3. 식초 세안. 피부 밸런스를 맞추고 기미를 완화하다. 세안을 아무리 꼼꼼히 해도 얼굴이 당기고 유분기를 잡으려 해도 피부는 점점 거칠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건조함이 아니라 피부의 산성 밸런스가 무너진 신호다.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 상태 pH 4.5, 5.5를 유지하며 외부 자극을 막고 수분을 가둔다. 그러나 비누나 강한 세정제를 자주 쓰면 피부는 일시적으로 알칼리화되어 보호막이 약해진다. 그 결과 수분이 쉽게 증발하고 예민함과 기미, 잔주름이 동시에 찾아온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고가의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의 본래 균형을 되돌려주는 간단한 방법이다. 바로 식초 세안이다. 식초 세안은 들으면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식초는 피부와 가장 가까운 산성도를 가지고 있으며 세안 후 무너진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천연 조절제 역할을 한다. 특히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과 젖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이고 모공을 정돈해준다. 피부가 산성으로 유지될 때 유익균이 안정적으로 존재하며 외부 세균의 침입도 줄어든다. 즉, 식초는 단순히 각질을 제거하는 용도가 아니라 피부의 방어력을 되살리는 역할을 한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세숫대야에 미온수를 채우고 식초 한 스푼을 넣어 잘 섞는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정도가 적당하다. 손으로 물을 떠 얼굴에 10번 정도 가볍게 끼얹으며 피부에 닿게 한다. 이때 절대 문지르거나 수건으로 강하게 닦지 않는다. 세안이 끝나면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고 가벼운 보습제를 발라 마무리한다. 처음엔 약간 따가울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피부가 적응하며 부드러워진다. 주의! 3회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일주일 후엔 세안 후에 당김이 줄고 2주 차에는 피부결이 매끈해지며 얼굴에 은은한 윤기가 돌기 시작한다. 3주가 지나면 묵은 각질이 사라지고 피부톤이 한층 맑아진다. 기미와 잡티가 옅어지고 화장이 훨씬 자연스럽게 밀착된다. 이 변화는 식초의 각질 정돈 효과와 산성 복원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강한 필링이나 시술 없이도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얻는 것이다. 식초 세안은 단순한 세정법이 아니라 피부의 리듬을 되찾는 작은 의식이다. 매일 반복되는 세안 속에서 피부의 호흡을 방해하지 않고
잃었던 투명함과 균형을 돌려준다. 욕실에 있는 작은 식초 한 병이 고가의 스킨케어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오늘 밤 단 한 번만 시도해보라. 내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어제보다 조금 더 빛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피부가 나빠지면 어떤 화장품을 더 써야 할지 고민한다. 하지만 피부의 진짜 적은 무엇을 바르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매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있다. 피부는 매일의 작은 습관을 기억한다. 단 몇 가지 행동만 바꿔도 수십만 원짜리 제품보다 큰 변화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아래의 네 가지 습관은 겉보기에 사소하지만 세포의 회복 속도를 떨어뜨리고 피부 나이를 눈에 띄게 앞당긴다. 첫 번째는 뜨거운 물, 세안이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물로 세수하면 피지가 잘 씻긴다고 생각하지만 고온의 물은 피부의 천연 피지막을 녹여버린다. 보호막이 사라지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얼굴이 붉어지거나 실핏줄이 생긴다. 특히 겨울철이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이 습관이 잔주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안은 항상 미온수로 해야 한다. 너무 차가운 물은 자극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장벽을 약하게 만든다. 적당한 온도의 물로 부드럽게 헹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두 번째는 세안제 과다 사용이다. 아침에 외출하지 않았음에도 거품 세안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그러나 세정제를 하루 2번 이상 사용하면 피부에 유익한 유분층이 사라지고 보호막이 손상된다. 아침에는 미온수로만 가볍게 헹구고 저녁에는 저자극 세안제를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세안 후엔 반드시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첫걸음이다. 세 번째는 과도한 각질 제거이다. 깨끗한 피부를 위해 매일 스크럽이나 필링 패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각질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노폐물이 아니라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보호층이다. 이를 자주 벗겨내면 피부는 얇아지고 예민해지며 오히려 트러블이 늘어난다. 각질 관리는 주 1회 이하 부드러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필요할 때만 가볍게 관리하고 평소에는 충분한 보습으로 자연 탈락을 유도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 마지막으로 기미 부위를 자주 만지는 습관이다. 거울 앞에서 무심코 손으로 문지르면 멜라닌 세포가 자극받아 색소가 더 짙어진다. 기미는 문질러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마찰이 반복되면 색이 번지고 경계가 퍼진다. 따라서 기미 관리의 핵심은 자극 최소화다. 세안할 때 부드럽게 닦고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며 보습으로 피부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네 가지 습관은 눈에 띄지 않지만 매일 쌓이면 피부의 시간을 앞당긴다. 반대로 오늘부터 이 습관을 멈춘다면 피부는 다시 제 속도를 되찾는다. 미온수, 절제된 세안, 부드러운 터치, 그리고 마찰 없는 관리, 이 단순한 네 가지 원칙이야말로 또한 피부의 시작이다. 지금 거울 앞에서 그 작은 변화를 실천해보라. 피부는 당신의 손끝을 기억할 것이다.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비싼 화장품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피부는 외부에서 바르는 제품보다 내부에서 흡수하는 영양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겉은 화장품이 가꾼다 해도 속은 음식이 만든다. 매일의 식탁이 바로 피부의 미래다. 피부는 장기 중 하나로 혈액이 얼마나 맑고 균형 잡혀 있느냐에 따라 탄력과 윤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진짜 똥안을 꿈꾼다면 바르기 전에 먹는 법부터 바꿔야 한다. 피부를 안에서부터 빛나게 하는 세 가지 보약이 있다. 바로 닭발, 수육, 그리고 등푸른 생선이다. 첫 번째 보약은 닭발이다. 닭발은 피부에 뼈대를 세워주는 콜라겐의 보고다. 콜라겐은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 피부를 탄탄하게 유지하는 단백질로 나이가 들수록 그 합성이 줄어든다. 닭발 속 천연 콜라겐은 입자로자가 체내 흡수가 빠르다. 꾸준히 섭취하면 잃었던 탄력이 되살아나고 피부가 속부터 차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젤라틴 성분은 피부에 수분을 머금게 해 아무리 건조한 계절에도 촉촉함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단, 양념이 강한 닭발은 염분으로 인해 붓기를 유발하므로 삶거나 찜으로 조리한 담백한 형태가 좋다.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콜라겐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 두 번째는 보쌈과 수육이다. 피부 세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백질이 부족하면 회복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깊어진다. 수육은 지방이 적고 흡수율이 높아 피부 재생을 돕는 완벽한 단백질원이다. 특히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돕고 칙칙한 피부톤을 맑게 만든다. 식이 제한이나 다이어트를 한다 해도 단백질은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하루 한 끼라도 고기나 두부,
달걀, 생선을 포함시켜야 피부의 기초 체력이 유지된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될 때 콜라겐도 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다. 고등어, 연어, 삼치 등은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하다. 오메가 3는 염증을 줄이고 피부 속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수분 손실을 막는다.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한층 매끄럽고 윤기 있게 변한다. 또한 오메가 3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 깊숙이 도달하도록 돕는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을 구워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섭취해보자. 생선의 비린내가 부담스럽다면 아마씨유, 호두, 견과류로 대체해도 충분하다. 피부는 결국 몸의 건강을 반영한다. 콜라겐으로 기둥을 세우고 단백질로 구조를 채우며 오메가 3로 유연함을 더하는 것이 피부를 속부터 바꾸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여기에 숙면을 더하면 완벽하다.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 하루 7시간의 깊은 수면은 어떤 고가의 화장품보다 강력한 피부 재생제다. 결국 진짜 피부 관리는 매일의 식탁과 하루의 휴식에서 시작된다. 먹는 것과 자는 것, 이 두 가지가 피부의 시간을 천천히 되돌린다. 오늘 저녁 화장품 대신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피부를 돌봐보라. 당신의 얼굴은 그 정성을 잊지 않을 것이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기미가 짙어질 때 대부분은 미백 화장품이나 레이저 시술을 떠올린다. 그러나 진짜 맑은 피부는 안에서부터 만들어진다. 피부색의 균형은 멜라닌의 양뿐 아니라 혈액 속 영양과 산소의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 먹는 것이 피가 되고 피가 피부가 된다. 그래서 피부를 되살리는 첫걸음은 식습관의 정돈이다. 올바른 음식과 숙면이 함께할 때 피부는 스스로 빛을 낸다. 기미를 완화하는 첫 번째 비밀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이다. 비타민C는 멜라닌의 형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색소의 산화를 늦춘다. 귤, 딸기, 키위, 브로콜리, 피망은 그 대표적인 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한 가지씩 섭취하면 피부톤이 서서히 맑아지고 얼굴의 그림자 같은 기미가 점차 옅어진다. 하지만 비타민C는 체내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녹차나 커피와 함께 먹는 것은 피하자. 카페인이 흡수를 방해해 효능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항산화 식품이다.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활성산소다. 스트레스, 자외선, 불규칙한 수면은 모두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세포를 손상시킨다. 이를 막는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이다. 블루베리, 석류, 토마토, 아보카도, 견과류, 녹황색 채소는 세포의 산화를 막고 피부 속 염증을 줄인다. 이런 음식은 단순히 기미를 옅게 하는 것뿐 아니라 얼굴 전체의 생기를 되살린다. 꾸준히 섭취하면 화장을 하지 않아도 빛이 나는 피부, 이른바 내추럴 광채가 생긴다. 세 번째는 폐를 건강하게 하는 흰색 음식이다. 한의학에서는 피부와 폐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폐의 기운이 약해지면 피부의 윤기가 사라지고 칙칙함이 나타난다. 무, 배, 도라지, 마늘 같은 흰색 식품은 폐의 기능을 도와 피부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도록 한다. 이러한 음식은 기침과 가래를 줄이고 건조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안에서부터 맑아지며 환한 얼굴빛이 돌아온다. 마지막 비밀은 숙면이다. 잠은 최고의 피부 보약이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피부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이 떨어진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과 조명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이때 숙면을 취하면 다음날 아침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진다. 기미와 칙칙함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이지만 꾸준한 습관으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 피부는 당신이 먹는 음식과 잠의 질을 그대로 반영한다. 매일의 식탁에서 비타민C를, 간식 시간에 항산화를, 저녁엔 흰색 음식을 챙기고 밤엔 숙면을 선물하라. 어느새 피부는 빛을 되찾고 거울 속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부드러운 빛이 번질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정말 동안의 비결이 있나요? 세상에는 수많은 크림과 시술, 단기적인 기적을 약속하는 제품들이 넘쳐나지만 그 어느 것도 피부의 시간을 진짜로 되돌리진 못한다. 진짜 동안은 눈에 띄는 비법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과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서서히 피어나는 결과다. 피부는 우리가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기억한다. 급하게 다루면 상처받고, 다정하게 대하면 그 다정함을 되돌려준다. 피부는 단순히 외형을 꾸미는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균형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끼니를 걸으면 피부는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낸다. 얼굴빛이 칙칙해지고 잔주름이 깊어지며 눈 밑에 그림자가 진해진다. 하지만 반대로 충분히 쉬고 따뜻한 물로 세안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날엔 거울 속 얼굴이 다르다. 피부는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비춘다. 동안의 시작은 결국 나를 돌보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동안 이야기한 모든 비결은 사실 하나의 방향으로 향한다. 꿀세안으로 피부의 장벽을 되살리고 코코넛 오일로 보호막을 덮으며 식초로 균형을 맞춘다. 닭발과 수육, 등푸른 생선으로 속을 채우고 비타민C와 항산화 식품으로 빛을 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면을 통해 세포를 회복시킨다. 각각의 단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리듬을 만든다. 피부는 그 리듬에 맞춰 천천히 호흡하며 회복한다. 매일 반복되는 세안과 식사, 그리고 잠의 순간들이 쌓여 피부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다. 꾸준함은 지루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의 힘을 가진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흐르지만 그 흐름을 아름답게 바꾸는 건 오직 꾸준함뿐이다. 하루 이틀의 관리로 얻은 반짝임은 금세 사라지지만 매일의 반복이 만든 윤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피부는 즉각적인 자극보다 부드러운 일관성을 사랑한다. 꾸준함이 쌓이면 세월의 흔적마저 따뜻하게 녹아든다. 거울 앞에서 주름을 세는 대신 오늘도 나를 돌본다는 사실에 감사하자. 피부는 완벽함이 아니라 안정감을 원한다. 조급함 대신 다정함을, 무리한 시도 대신 차분한 반복을 택하라.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한 스푼의 꿀, 한 잔의 따뜻한 물, 그리고 충분한 수면으로 자신을 보살펴라. 그 단순한 꾸준함이 쌓여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당신은 놀랄 것이다. 피부는 변했을 뿐 아니라 마음의 빛까지 함께 담고 있을 것이다. 진짜 동안은 화려함이 아니라 매일의 성실함과 다정함이 만든 가장 인간적인 기적이다.